월클 음바페 등 발굴한 그가 이강인을 PSG로 데려왔다는 사실 알려지자 현지 난리난 상황 디디귿. 올여름 이강인, 22를 영입한 프랑스 리그앙 명문 파리 생제르맹, PSG, 이오는 25일 일본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가 뛰고 있는 알나스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와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PSG가 최근 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프리시즌 일정에 따르면 PSG는 이달 일본에서 친선전을 3차례 진행한다. 일본 일정 중 첫 상대는 25일 오후 7시 20분 오사카에서 상대할 알나스르다. 알나스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8 포르투갈을 비롯해 다비드 오스피나, 35 콜롬비아,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31 크로아티아 등 세계적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구단이다. 이강인이 알나스르전에 출전할 경우 그는 동료 스타들과 함께 호날두와도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이후 PSG는 28일 세레소 오사카, 일본 제1리그와 경기를 치르고 8월 1일 도쿄로 이동해 인테르나치오날레, 이탈리아 세리에 A를 상대한다. 한편 일본에서 열리는 PSG의 프리시즌 3경기는 SBS 스포츠가 생중계한다. 이강인과 뛸까? 음바페 일단 PSG 복귀. 이번 주에 결정 내릴 것. 일본 가기 전 결론 원해. PSG는 7월 17일 이하 한국 시간에도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강인 얼굴이 눈에 띄었고 파비안 루이스 등 복귀한 선수들도 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음바페였다. 음바페는 아슈라프 하키미와 대화를 나누며 사이클을 타고 있었다. 복귀만으로 시선을 끄는 음바페다. 음바페는 스타들이 즐비한 PSG에서도 최고의 스타다. PSG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즌이 조기 종료된 2019에서 20시즌을 제외하면 쭉 리그 20골 이상을 넣었다. 리그앙 득점왕만 5번을 했고 리그앙 올해의 선수 4회도 했다. 2021-22 시즌엔 도움왕까지 차지하면서 득점왕, 도움왕도 석권했다. 여전히 대체불가한 자원이고 대표 스타인데 매 이적 시장마다 이적설이 나왔다. 레알 마드리드와 매번 연결됐다. 지난 여름에도 레알 영입 직전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PSG와 재계약을 맺었다. 2+1년 계약이라 2024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연장은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음바페 이적 사가는 일단락이 됐는데 올여름 다시 연결됐다. 계약상으로 보면 음바페는 내년에 계약이 끝이다. 1년 남은 선수에게 많은 이적료를 투입하는 건 분명 부담이다. 그래서 자유계약, FA, 이적설이 나왔다. 이적료 없이 공짜로 합류한다는 설이었다. 음바페, 레알 모두의 윈윈인데 PSG엔 매우 불쾌한 일이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7월 5일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기자회견에서 음바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 입장은 명확하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음바페는 잔류를 원한다면 재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우리도 그가 머물기를 바란다. 세계 최고 선수를 공짜로 내보내고 싶지 않다. 절대 공짜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매우 명확한 상황이다. 고 전했다. 음바페는 휴가를 마치고 PSG에 돌아왔다. 여전히 거취는 불분명하다. 스페인 마르카는 음바페가 PSG 훈련에 복귀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떠나거나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 주에 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PSG는 음바페 거취가 확정된 상태에서 일본 프리시즌 투어를 가기를 원한다. 레알은 음바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음바페가 떠날 경우 두산 블라우비치가 대안이다. 고 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음바페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에 돌아왔다. 20명에 가까운 PSG 팬들이 음바페를 환영했다. 고 전했다. 이 정도면 우천 취소 각인데 비와도 방망이 돌린 1위 팀의 열정. 잠실 현장. LG는 17일 잠실구장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중 첫 훈련을 가졌다.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 코칭 스태프가 사흘간 휴식을 가진 후 첫 훈련에 나선 것.
올스타전에 나선 LG 염경엽 감독과 고우석, 박동원, 오지환, 김현수, 오스틴, 김진성 등 6명의 선수들은 이날 휴식을 취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단체 훈련은 스프링 캠프를 보는 듯했다. 투수들은 외야에서 몸풀기를 했고 야수들은 주로 훈련을 했다. 1. 3루에서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작전 등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치들이 야수로 나섰다. 김일경 코치가 투수로, 김정준 수석 코치가 2루수, 모창민 코치가 3루수로 나서 주자들의 훈련을 도왔다. 투수와 야수가 모두 모여 수비 훈련을 할 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러 주자 상황에 따라 투수가 땅볼 타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이어졌다. 비가 계속 내려 이후 타격 훈련은 실내에서 하지 않을까 했다. 하지만 타격 훈련도 야외에서 이어졌다. 출루율 1위 홍창기와 베테랑 허도환, 박혜민, 신민재, 문성주, 이재원 등 1군 타자들이 모두 나왔다. 비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 선수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2개의 배팅 케이지에서 계속 타격 훈련을 했다. 비가 금세 그칠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오히려 비의 양이 조금 늘었다. 계속 배팅을 하다 보니 내야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LG는 전반기를 49승 2무 30패, 승률 6할 2푼으로 1위로 마쳤다. 2위 SSG 랜더스 46승 1무 32패와는 2.5게임 차이다. 고우석의 부상을 시작으로 여러 주전 선수들의 부상 도미노로 빈자리를 메우느라 힘들게 시즌을 치렀지만 탄탄한 전력층을 자랑하며 결국 1위에 올랐다. 후반기에도 어려움은 계속된다. 신인으로 불펜에서 큰 역할을 했던 박명근이 팔꿈치의 불편함을 느껴 빠졌고 전반기 마지막 날엔 셋업맨 정우영이 허리 통증으로 한동안 휴식을 하게 됐다. 여기에 케이시 켈리, 아담 플러코, 임창규를 이을 4, 5선발이 확실하지 않다. 셋업맨에서 선발로 전환한 이정용은 아직 투구수가 올라오지 않아 불펜 투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5선발은 사실상 없는 셈이어서 4, 5선발이 등판하는 날은 불펜 데이를 가진다. 불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LG는 부상으로 빠져있던 유영창과 백승현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불펜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발진이 좀 더 긴 이닝을 끌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어려운 마운드를 타자들이 보완해줘야 한다. LG는 평균 자책점 3.61로 1위에 올라 있는데 타선도 타율 2할 8푼 5리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7월엔 2할 7푼 7리로 조금 주춤했다. 마운드가 잘 막은 날에도 타선이 터지지 않아 패하는 경기도 있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마운드가 안정될 때까지 타선의 힘이 꼭 필요하다. LG 타자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친 것에 하늘도 감동했을까? 오후 4시 30분쯤 비가 그쳤다. 습기까지 올라오는 무더운 상황에서 LG 타자들은 끝까지 타격을 하며 후반기에 대비했다. LG는 18일엔 오후 6시 30분에 야간 훈련을 하고 하루 휴식을 한 뒤 20일 한 차례 더 잠실에서 훈련을 한 뒤 21일부터 SSG 랜더스와 후반기 첫 3연전을 시작한다. 4. 히어 위고 메디컬도 끝났다. 바르사 유스 출신으로 중원 보강. 스페인 출신의 준수한 미드필더 자원이다. 182cm의 준수한 피지컬을 갖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과 이타적인 모습, 헌신적인 플레이 등으로 중원에서 영향력을 드러낸다. 스페인과 라마시아 출신답게 기본적인 발밑 능력도 좋고 패싱력과 시야도 훌륭하다. 언급한 대로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장했다. 연령별 팀을 거쳐 B팀까지 올라왔고 2010에서 11시즌 리그와 수페르코파에서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유럽 최고의 팀으로 불렸던 바르셀로나였기에 1군 진입은 너무나 어려웠다. 결국 출전 시간을 얻기 위해 이적을 추진했고 2011에서 12시즌 첼시로 향했다. 잉글랜드 생활은 바르셀로나에서보다는 나았다. 이적 첫해 컵대회 포함 24경기에 나서며 꾸준히 경험을 쌓았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도 3경기에 출전하며 큰 무대를 경험했다. 그러나 첼시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12에서 13시즌 급격히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다.
컵대회 포함 9경기 출전. 첼시 소속으로 데뷔골에는 성공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2013에서 14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로 떠나며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발렌시아에서의 생활도 좋지는 않았다. 이에 로메오는 2014에서 15시즌 독일로 향하며 새로운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 잡은 그는 리그에서만 27경기에 나서며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5에서 16시즌 사우샘프턴의 부름을 받으며 실패로 끝난 잉글랜드 도전기를 이어갔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로메오는 사우샘프턴에서 레전드급의 활약을 했다.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공격 포인트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통산 256경기에 출전해 8골 6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꾸준히 사우샘프턴을 이끌었다. 오랜 잉글랜드 생활을 마친 로메오는 2022에서 23시즌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행선지는 지로나, 과거 백승호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다. 연륜이 쌓인 로메오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리그 33경기에 출전해 거의 3,000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눈에 띄진 않지만 꾸준히 제 역할을 한 로메오. 이에 친정팀 바르셀로나의 레이더에 들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자금 속에서 스쿼드 보강을 노린 바르셀로나는 로메오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예상 이적료는 600만 유로, 약 85억 원.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다. 협상은 빠르게 진전을 보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특유의 시그니처 멘트인 히어 위고를 활용해 로메오의 바르셀로나 이적을 알렸다. 바르셀로나 소식에 정통한 제라르 로메로 기자가 소속된 히안테스 FC에 따르면 로메오는 바르셀로나 메디컬 테스트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